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W님 사연 들어볼게요. 올해 1월 1일 부모님께 새해 인사말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올해는 외할아버지 만들어줘라. 국가에 애국도 하고. 그걸 보니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도 났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저희 부부는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해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딩크라기보다는 80, 90% 정도 생각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출산을 강요하세요.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은 듣는데 그때마다 듣기 싫다고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초부터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넘겼더니 또 신생아 영상을 보내시더군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산 강요는 폭력이다 라는 뉴스 영상을 보냈어요. 이렇게 정초부터 말다툼이 있었고 지금도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을 함부로 하셔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이셨고 저는 그때마다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서 제 안에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원가족과의 삶이 최근까지도 너무 힘들어 이제 가족으로부터 그만 스트레스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곧 함께 여행도 가야 하는데 그것도 갈지 말지 고민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마지막 카톡 내용은 내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냐. 앞으로 안 봐도 괜찮다. 이거였고 저로서는 충격이더라고요. 이 상황을 같이 본 남동생은 자신은 그냥 무시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지혜로운 대처를 못한 것 같아 작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애를 낳는 게 좋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댓글창에 낳아야 한다, 아니다, 이 의견으로 도배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초점이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서는 부모님과 나의 가치관이 아주 다른데 부모님이 그걸 강요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연자님 경우 어떻게 태도나 생각을 짚어보시면 좋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을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사연자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화성으로 이민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경기도 화성 말고 태양계에 있는 화성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지구는 부동산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고 환경도 오염되고 화성으로 이민 가서 첫 이민자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개척자로 살 거야. 가서 무한대로 있는 천연 자원을 지구로 수출해서 부자로 살 거야. 뭐 이러면서 화성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그거 말릴 것 같거든요.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 결심했다고 하면 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 그래, 가서 잘 살아봐.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가족 정도면 무조건 말릴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 세대의 세계관 안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딩크로 산다는 게 화성으로 이민 가는 것 정도로 이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상대방 감정이 상하는 거, 상처받는 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지금 현재의 노년층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전통적인 인생 스케줄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아직 한국이 인구 노령화 초기 단계라서 노인 빈곤율도 너무 높고 또 노인 복지 시스템도 미흡한 단계거든요. 자식이 노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돌봄 역할까지는 해주는 경우가 그래도 많고 그걸 주변에서 눈으로 보시잖아요. 노인분들은 몸이 아프면 딱히 치매가 안 와도 정신이 흐려지시거든요.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시설을 찾고 뭐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하고 인연이 끊기거나 자식이 없는 분들이 미리 자력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딩크로 늙으면 내 자식이 노후에 비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노령화가 더 진행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여러 방법이 생기긴 할 텐데요. 당장 부모님은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세계관에서 살고 계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화성인이라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만큼이나 다르구나. 그 입장에서는 내 기분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면 시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아버님이 계속 아이를 가지라고 막 볼 때마다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듣기 싫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근데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손주 보는 걸 포기 못하는 이유가 언뜻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완전한 딩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8, 90% 정도로 마음이 기운 상태라고 하셨어요. 100%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8, 90% 정도라고 느낀다면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눈치채고 파고들어서 50% 이상의 가능성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설득해서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심리인 거예요. 쭉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만 살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싫은 메시지라고 해도 그걸 계속 주입받으면 그게 무의식에 스며들게 돼서 그 방향으로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경험으로 아니까 싫다고 해도 메시지를 주입해서 내 생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 자식을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이 설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메시지 주입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20대에 딸 하나를 일찍 낳고 그 이후부터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거든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애 하나만 키우면 애가 외롭다. 그래도 둘은 돼야 한다.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20년 넘게 들었어요. 제가 50살인데 최근까지도 아직도 둘째 낳기에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막상 부모님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저를 참 아껴주시고 제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친할머니는 제가 딸이라고 쓸모없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는 제가 딸 하나만 낳고 살아도 마냥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못 알아보게 되셨을 때였어요. 어느 날은 외할머니 뵈러 갔는데 이렇게 발그레 하고 웃으시면서 저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고 결혼은 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딸이 중학생일 때였는데 딸만 하나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시면서 버럭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지 딸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연세에 비해서 항상 깨인 것 같고 또 불필요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속으로는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사셨던 거였어요. 아무리 치매라도 전혀 없던 게 새로 만들어져서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 외할머니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데도 내 생각을 존중해 주셨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제 부모님이나 최측근에서 이렇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던 건요. 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아이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200%니까 주변에서 설득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이 확고하니까 간혹 그런 말을 들어도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딱히 마음 수양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려듣게 되고 막 그랬어요. 사연자님 마음속에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언어로 압력을 줄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사연자님 마음이 먼저 100%가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아버님이 다른 결정의 여지를 파고들지도 않고 본인이 같은 말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당장 100%로 만들 사정이 안 되면 아버님하고 당분간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 말고도 인생의 선택에서 100% 마음을 두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극단적으로 배수진을 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일단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게 100%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을 때 이 선택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방향을 튼 대가는 치르기는 해야 돼요.
만약 가임기가 지나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그러면 미래의 생명과학이 더 발달할 거니까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거나 입양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당 결정을 할 때 100% 마음을 실어주면 후회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나쁜 심리적 영향을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이걸 100%의 결정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그래도 소통이 되는 분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저는 사연자님이 아버님 말씀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버님이 말이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윗세대 어른하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또 그분들이 소통의 여지가 너무너무 없으면요. 그분들한테 가치관 강요로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전도엽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제일 어려운 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이해한다든지 또 새로운 가치관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한다든지 이런 게 세포 단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전부터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이 전두엽 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몇 살부터 노화가 심하게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태도하고 연관이 깊거든요. 좀 더 열린 사고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살면 전두엽 노화가 훨씬 더디게 와요. 이게 나이가 같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노인이라도 전두엽 노화를 세게 빨리 맞은 분들은 소통이 진짜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렇다고 느껴지면 소통을 아예 포기하게 되고요. 또 소통을 포기한 부모님들은 그냥 수용의 대상이지 이렇게 다른 가치관 강요로 상처를 받거나 화나는 느낌을 느낄 만한 대상은 아닌 거예요. 소통을 포기한 부모님이 애 낳아라, 애국해라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또 저러시네 이러고 1초 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도 아버님한테 정서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감정도 느끼시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신생아 영상 보내신 거 보고 화가 나서 또 출산 강요는 폭력이다 이런 영상 다시 보내셨다는 거 보고 부녀 사이가 비교적 좋은 편이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느껴지는 게 아버지가 그만 보자고 말씀하신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으셨다는 부분이요. 되게 독립한 성인 자식 그리고 그 부모 사이는요. 사이가 끊어지면 부모 입장에서만 손해예요. 부모님 가치관대로라면 이제 자식 세대의 돌봄만 남은 관계인데요. 요즘 세대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부모님 유산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100세 시대에 그거 다 쓰고 가기에도 부족하지 무슨 유산을 기대하겠어요. 어차피 이만한 일로 사이가 진짜 틀어지지도 않을 텐데요. 그만 보자 한마디 한 걸로 그 독립해서 결혼까지 한 자식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평소에 그래도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정서적인 기대치가 있는 그런 가족관계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 기회에 사연자님이 원가족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연 전반을 볼 때 원가족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다면 이런 내용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행을 가야 한다고 고민까지 하셨는데 가지 마세요. 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은 너무 큰 희생이고 겉에서 보기에만 흐뭇하지 서로한테 생각만큼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효도여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완충된 상태에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건데 지금 사연자님은 그런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당장은 마음을 잘 다독이셔서 아버님하고 좀 더 너그럽게 소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지기를 먼저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원래 부모라는 존재도 그냥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진짜 어른이 못 되기도 해요. 자식 입장에서 어른이 되고 또 그 부모를 인격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시점이 오면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 단계가 오기도 해요. 물론 부모님이 드물게 훌륭하셔서 자식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그 이상으로 더 성장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생 선배로 모범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내가 좀 더 어른이 될 때 편안해진다는 것, 이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 방향을 정리해드리는 책, 남인숙의 어른 수업이 출간됐어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